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포토샵 2024 기초 완성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포토샵의 기본기를 완성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기본 작업 환경과 파일의 저장 및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뉴 파일과 오픈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거나 또는 기존에 만든 파일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ecent 아래에 보시면 최근에 내가 열었던 또는 작업했던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 위치에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바로 열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파일을 버렸을 경우에는 열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 합니다. 그러면 New Document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Saved가 있고 포토, 프린트,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필름, 비디오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각 카테고리별로 미리 이런 작업들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포토를 눌러보시게 되면 3 곱하기 2인치, 6 곱하기 4인치, 7 곱하기 5인치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사이즈의 새로운 파일이 열리게 되겠죠. 그렇게 열린 새로운 도화지에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 보시게 되면 레터지 사이즈, 타블로이드 사이즈, A4 사이즈 각각의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웹용 도화지 사이즈라든지 모바일용 또는 영상에 필요한 필름 비디오 사이즈까지 다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이즈를 만들 것이 아니라면 이런 기본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사이즈를 선택을 해도 우측에 보시면 해당 도화지의 크기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필름 비디오와 모바일, 웹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고요. 프린트나 포토 같은 경우에는 인치나 센티미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크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드 값은 가로고요. 하이트는 세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로 긴 사이즈, 세로로 긴 사이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로로 긴 사이즈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화지가 나오게 되죠. 자, 중간에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이 여러분이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 되겠고요. 도화지 밖에 있는 어두운 공간은 이 도화지를 얹어 놓은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책상 위에 도화지를 얹어 놓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칠을 하다가 도화지를 벗어나서 책상에 칠을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 그림은 책상하고는 상관없이 도화지가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되듯이 바깥쪽에 어두운 공간은 실제 작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본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상단에 보시면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부분이 메뉴가 되겠습니다. 포토샵을 작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좌측에 툴 팔레트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붓도 필요하고 팔레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듯이 그런 도구들이 여기 툴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툴을 선택을 했을 때 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 큰 붓으로 그릴 수도 있고 작은 붓으로 그릴 수도 있고 넓적한 붓으로 그릴 수도 있고 동그란 붓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도구들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툴과 메뉴 사이에 있는 컨트롤 패널이라는 곳에서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좌측에 있는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 컨트롤 패널에 있는 메뉴들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본 작업 공간이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작업 공간 위에는 탭이 있습니다. 이 작업 공간에 대한 이름표라고 봐야 되겠죠. 즉, 이 포토샵은 동시에 여러 개의 도화지를 꺼내놓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일을 또 하나를 열면 탭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또 열면 탭이 또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열어놓고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은 패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작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메뉴들이 또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윈도우라고 있는데요. 이 윈도우를 열게 되면 다양한 패널들을 열 수 있고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여기 있는 패널 창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패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 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창을 열면 해당 창이 또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창들을 열어서 좀 더 복잡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작업 도화지를 열었을 경우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나오게 되죠. 이 도화지의 사이즈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퍼센트로 보고 있는지 퍼센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측과 하단에 스크롤이 나오게 되죠. 도화지가 클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도화지를 옮겨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도화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 도화지를 좌측에 좀 붙여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스크롤을 일일이 이동을 하지 않으셔도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게 되고요. 이 손바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도화지를 움직일 수가 있죠. 자, 매번 스크롤로 이동하지 않으셔도 스페이스바로 간단하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컬러를 아무거나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컬러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상단 메뉴에 파일 누르시게 되면 세이브라고 있죠. 이 세이브에 들어가시면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을 지정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샘플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파일 형식이 포토샵이라고 나와 있죠. 포토샵에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psd라는 확장자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psd로 된 확장자의 파일은 전부 포토샵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psd로 저장할 경우에는 포토샵에서만 열 수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이나 사진 파일들 보면 확장자가 보통 어떤 확장자로 붙어 있죠? JPG 확장자로 붙어 있죠? 자, 여기 파일 형식 부분을 눌러보시게 되면 JPG로도 저장을 할 수 있죠. 자, 그 대신 이 JPG는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되고요. 포토샵은 압축하지 않고 저장하는 포토샵 고유의 저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JPG는 어디서든 열어볼 수 있죠. 또는 웹브라우저에 얹어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PSD 파일은 반드시 포토샵이 있어야만 열 수가 있는 포토샵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했을 때 원본은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야 될까요? 당연히 PSD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화질의 손상 전혀 없이 원판 파일 그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돼요. 그 사람이 사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JPG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파일 형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PSD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PES라고 쓰여진 이런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이 아이콘을 보시면 무조건 포토샵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이 확인된다는 얘기는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만약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표시가 없는 회색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포토샵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환경과 포토샵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포토샵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토샵은 그림을 그릴 때도 쓰이긴 하지만 사진을 편집할 때도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기존 사진을 열 때는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오픈으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이용을 해서 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진이 열리게 되겠죠. 포토샵에서 열 수 있는 파일은
PSD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대다수의 그림 파일을 전부 열 수 있습니다. JPG부터 PNG, TIF 등 그림으로 저장된 파일은 포토샵에서 전부 열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여은 파일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 그 파일을 PSD로 저장하면 화질 손상 없이 원판으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걸 누군가에게 보내줄 때는 JPG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이 사진의 경우에는 탭에 보시게 되면 66.7%라고 나오죠. 자, 지금 원래 사이즈의 66.7% 사이즈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림이 가릴 수도 있고요. 전부 보일 수도 있죠. 자, 여기 있는 공간이 책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림이 이 책상을 넘어가면 당연히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림이 없어지거나 잘리는 것은 아닙니다. 책상을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다시 그림을 끌고 오면 원래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샵의 기본 작업 환경과 파일을 저장하고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포토샵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설치하기 위해서 adobe.co.kr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일 아래에서 제품 모두 보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 제품에 포토샵이 보이게 되죠. 자, 포토샵을 눌러주시면 구매하기와 무료 체험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어도비 제품군은 모두 무료 체험판을 제공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료로 이용해보고 구매하는 방식이 되겠죠. 물론 무료 체험판을 이용을 하더라도 일단 카드 번호는 전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하기로 넘어가서 요금이 과금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분은 그 전에 취소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상단 메뉴에서 플랜 비교 들어갈게요. 자, 포토샵 플랜을 이용할 경우 월 24,000원에 구독을 해야 되지만 포토그래피 플랜을 이용할 경우 월 11,000원에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용할 경우에는 포토샵과 사진 편집 전문 툴인 라이트룸 두 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포토샵만 쓰실 거면 포토그래피 플랜이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어도비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모든의 플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기본과 설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